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월 HSK 김민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시험 대비 HSK 5급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뭐 특별히 어려웠다라는 건 없었고 맨날 나오는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말하는 거지만 항상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맨날 나오는 애들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특히 듣기 같은 경우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쉬웠다 하는데 학생분 입장에서는 특히 독해 3부분은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읽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어떤 뭐 어휘량 이런 것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숙지하고 있냐, 아니냐, 이것도 되게 큰 차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뭐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독해 3부분, 문제 세 가지 유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까지는 어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휘호응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듣기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듣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떤 뭐 특이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소리고요. 그 다음은 추론, 동의어, 마지막 여러 개가 들리는 경우입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본문에서 들려주는 그대로 ABCD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들리는 그대로가 정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끔 좀 어렵다 하면은 이름줄, 그러니까 딱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슈 이런 거 하나 들려주고 이래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고요. 하지만 좀 이게 어휘를 좀 많이 알고 있다면 그나마 정답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만만해요. 그리고 고맙게도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걸 대비하는 걸로는 가장 기본이죠. 평상시 본문과 보기를 열심히 한번 읽어주시고 시험장 가기 좀 여유가 있다면 하루에 뭐 한 뭐 단어 100개씩이라도 단어장을 꼭 읽고 시험장 가시면 듣기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난이도 높은 것이 추론과 동요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관련 어휘를 들은 다음에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질문을 듣고 내용을 추론하거나 혹은 동요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추론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고 어디냐, 인물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고 누구냐, 이런 식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각 관련 어휘들을 많이 정리하고 읽어둔다면 되게 도움이 될 테고요. 특히 저희 파고다 종합서의 라오스의 킥 부분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분들이 좀 시험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좀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인데요. ABCD 가운데, 보기 가운데 얘도 들리고 얘도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남자의 의도는 무엇이냐? 여자의 뜻은 무엇이냐? 뭐, 你的意思是什么? 이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냥 먼저 들렸다고 얘를 다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요. 문제까지 다 들은 다음에 남자의 의견은 이거였지, 여자의 의견은 이것이었지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들릴 때에는 반드시 바로 답을 고르지 말고 신난다고 문제까지 꼭 듣고 답을 선택하시는 그런 요령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좀 자주 나온 애들 한번 짚어보았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있는 어휘를 의미가 아니고요. 보기에 있는 어휘의 소리를 바로 보자마자 인지 가능하냐. 이게 1단계이고 그 다음에 들려주었을 때 내가 그 소리를 한자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 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면요. 할비엔 해석 우선 안 해도 돼요. 할비엔 두 번째는 어우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짜샹, 마지막은 공주어 단웨이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살짝 볼게요. 제가 한번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그 다음이에요. 听说你和女朋友下个月就要结婚了，在哪儿举办婚礼？我们打算回家乡，我家乡 들렸나요? 办传统婚礼. 그래서 전통 내용, 뭐 전통적인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 안 들려도 괜찮아요. 지하시장 들렸기 때문에 지하시장 이거 하나 들렸네. 그냥 정답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소리형 문제의 어떤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준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평소 단어를 좀 많이 읽어두시면 좋아요. 해석
해볼게요. 한번 정말 맞는지. 듣자니 너와 여자친구는 다음 달에 이제 곧 결혼이라며 어디에서 예식을 치를 거니? 그랬더니 우리는 뭐 할 계획이야? 거의 짜샹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통 혼례를 좀 치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 전통 혼례를 치른다고? 너무 좋겠다. 막 너무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감정에 취했으면 안 되고요. 짜샹 듣자마자 얘가 정답이 그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 보기를 한번 읽었었잖아요. 근데 보기를 보다 보면 딱 보자마자 뭐 이런 건 너무 쉽죠. 하이엔 이런 식으로 너무 쉬운 어휘도 있지만 혹시 내가 소리가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지죠. 아, 이거 소리 모르는데 어떡하지? 혹시 이게 정답이면 어떡하지? 우선 이렇게 1단계 이학기 신경이 엄청 쓰입니다. 그리고 본문명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너야 너 이렇게 쉽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 얘는 뭐지? 무슨 소리지? 혹시 내가 놓치지 않았을까? 아, 모르겠다. 모르는 게 답이겠지. 이렇게 하고 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저희 학생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미리 준비를 잘 하고 가면 좋겠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보기에서 내가 소리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걔는 그냥 무시해 버려라. 예. 얘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신경을 쓰다 보면 그렇다면 오히려 정답인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외해 버리고 나머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것들이 하나도 안 들렸다. 그러면 그때 이제 찍는 거지. 처음부터 얘면 어떡하지? 얘 소리가 뭐지? 이러고 있다가는 완전 폭망입니다. 그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추론형 문제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같이 볼게요. 这条项链我要送人. 요 목걸이는 제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能帮我包装一下吗? 저를 도와서 좀 포장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여자가 没问题, 문제 없습니다. 我想您想包成什么样式的? 손님께서, 당신께서는 어떠한 스타일로 포장을 원하시나요? 라고 지금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시향리에 소리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얘 때 꽂혀가지고 시향리에는 수업 시간에 목걸이라고 배웠지? 그럼 목걸이가 뭐 답이 되는 것이 답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아는 소리에 아니 혹은 또 잘 모르는 소리에 또 집중해가지고 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男的可能在做什么? 남자는 지금 아마 무엇을 할 가능성이 크느냐 해서 지금 남자가 하는 동작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단지 이거 하나에 꽂혔으면 지금 또 망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목걸이를 선물로 주려고 해서 包装一下, 포장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마 그 서비스 직원이겠죠? 你想包成什么样式的? 어떠한 스타일로 포장을 원하시나요? 라고 선물 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물 포장은 点菜, 주문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购物, 쇼핑. 이건 굉장히 연관성이 크네요. 정답 그래서 B입니다. 세 번째, 装修는 이거 包装하고 좀 소리가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요거 골라라 라고는 함정인데 프랑시오는 인테리어 하다 해서 그건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슈드는 설계나 디자이너로서 역시 연관성이 없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앞에 있는 어려운 뭐 시향리보다는 포장하다. 어떠한 스타일로 포장해 드릴까요? 요것이 좀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추론형 문제는 아까 소리형 문제보다는 살짝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의 표현 문제입니다. 동의어 묻는 문제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真幸运. 정말 운이 좋아요. 丢了这么多钱, 이렇게나 많은 돈을 잃어버렸는데 居然还能找回来. 뜻밖에도 또 찾을 수 있었다니. 정말 돈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다니 정말 행운이죠. 可不是, 누가 아니래요. 你以后, 당신 앞으로 可不能, 절대 마음 안 돼요. 这么忙活了. 이렇게 덤벙대선 안 됩니다. 비에 뭐 하지 마요. 把什么, 무엇이든지 또 모두 땅날 쓰레기처럼 여겨서 버리면 안 됩니다. 쓰레기인 줄 알고 다 버리면 안 된다고요. 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女的觉得男的怎么样? 여자는 남자가 어떠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로 주지 않았어요. A는 很出心, 두 번째는 十分大方, 세 번째는 非常可靠, 마지막은 太倒霉了, 太倒霉了인데 여기서 정답은 무엇이에요? 아까 여자가 这么马虎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덤벙대다니 이렇게 덤벙대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덤벙대다, 부주의하다라는 이 동요 추신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또 감정이입하면 안 돼요. 와, 진짜 운이 없었네. 쓰레기인 줄 알고 돈을 버렸네서 아, 야, 타이다, 몰라. 얘를 답으로 고르는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사교모인데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온다고요? 네, 나옵니다. 4급의 독해에 나오는 아이를 5급에서는 제가 보니까 5급에서는 듣기에서 테스트를 해요. 4급에서 눈으로 글로 이렇게 배우고 익혔는데 그럼 이걸 소리로도 익혔나요? 라고 4급 어휘가 5급 이 듣기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소리까지 동의어까지 같이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이런 일이 중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버스에다가 큰 돈을 놓고 내리셨는데, 다행히 돈을 이제 기사님이 돌려주셔가지고, 요게 이제 중국 매스컴에 한번 나왔던 일이 있었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자, 다음 볼게요. 你喜欢生活在城市还是农村? 당신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농촌에 생활하는 걸 좋아합니까? 근데 여자가 농촌입니다. 静安静 조용하고 또悠闲 되게 한가롭고 여유롭잖아요. 그때 남자가 但是在乡下生活可没那么方便. 하지만 이 농촌에서의 삶은 절대로 美不좋다那么方便 그렇게 편리하지 않잖아요. 没那么多现代设施 그렇게나 많은 현대적 시설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때 여자가 是的 같습니다. 什么事情 어떤 일이든지 다 不可能 불가능합니다. 十全十美 완벽하기는 또 불가능하잖아 해서 두 사람이 아주 팽팽한 지금 대립이 있습니다. 딱 대화만 들어도 지금 하나는 좋다, 하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누구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보니까 男的觉得农村怎么样? 남자 생각에 농촌 어떠냐라는 남자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남자에 대한 생각을. 보기를 볼게요. 안静, 굉장히 조용하다. 안静들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말이었어요? 여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심할 게 있어요. 네 번째 포인트는 보기 중 여러 개가 들리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많이 실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들리면 뭔가 좀 시험장이니까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이거 들렸어. 정답. 하고 다음 보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절대로 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녹음이 끝나기 전까지,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보기를 계속 집중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여자 의견이었어요. 두 번째, 부탁, 쌍비엔. 그닥 편리하지 않다. 남자가 아까 그 매너 먹방비엔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이것도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치고 다음 보기로 넘어간 친구들은 이 문제 그냥 100% 틀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들렸다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도 들리고 이거 들렸는데, 이거는 방금 여자의 생각이었고, 이건 남자의 생각이었어. 문제를 끝까지 들어야겠다. 이게 올바른 태도이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기 가운데 여러 가지가 들릴 때는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空气 신신, 공기가 신선하다. 네, 마지막은 건설자, 매우 발전했다. 조건성 없고요. 지금 남자의 생각은 어땠어요? 네, 별로 편하지 않다, 불편하다. 있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가지 듣기 시험에 많이 나온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조금 어떤 요령으로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오늘 독해 3부분을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 어떤 분은 이제 독해 시험을 보면 막 싹싹싹 막 푼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한 단락도 못 읽었어요. 근데 옆에 분은 싹 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요. 그럼 거기서 오는 뭔가 어떤 좌절감, 속상함, 이렇게 위로하죠. 짚고 넘어가시는구나. 하지만 그거는 잘 풀고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냐? 우리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 3부분을 다 읽으세요. 다 읽고 보기를 본 다음에 이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또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읽으세요. 그럼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또 읽으세요. 망했다. 찍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독해 3부분은 본문부터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를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각각 요구하는 부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독해 3부분은 근데 많이 나와봤자 한 대여섯 가지 유형밖에 없거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종합서에 타고난 종합서에 잘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혹시 책 있으신 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유형을 이제 이 네 문제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1번하고 3번이 똑같죠. 어떤 문장이 쭉 나오고 콜론, 문장이 쭉 나오고 콜론이 있습니다. 이 콜론 의미는 이 뒷부분의 내용이 보기 A, B, C 가운데 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과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A 문제 보면, 1번 문제 보면, 페이페이는, 이거 사람 이름이 오늘은, 페이페이는 화화, 그림을 그린 것이 是为了 뭐뭇을 위한 것이었다. 그럼 본문에서 페이페이가 그림을 그린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나오고 콜론의 문제는 이 앞부분이 정답의 위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도 보세요. 看到否定的评论之后, 부정적인 평가를 본 후에 페이페이는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부정적인 평론을 본 후 페이페이는 뭐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본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문장 나오고 콜론의 경우는 이 앞부분이 정답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菲菲在社交平台上发布了什么? 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 잠깐 보면요. 페이페이는 SNS상에서 무엇을 발표했냐인데 혹시 페이페이를 만나보신 분? 아니면 페이페이가 SNS상에 뭘 발표했는지 들어보신 분? 절대로 없겠죠. 정답은 항상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 3은 독해력을 묻는데 정보 캐치 능력도 묻는 거거든요. 중국어로, 외국어로. 그래서 이 정보를 누가 빠르게 캐치하느냐예요. 의문사형 문제는 이거 빼고 나머지가 정답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반드시 페이페이는 SNS상에 뭐 자기의 일기를 올렸다.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빨리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사 문제는 의문사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정답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삼으시면 됩니다. 자,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볼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이거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根据上文 윗글을 근거로 下列哪项正确 아래열 중 정확한 것은? 이거 진짜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게 4번 문제거든요. 마지막 문제가 갑자기 윗글을 근거로. 그럼 얘가 이제 어디서 압박감이 오냐면 다 봐야 돼? 이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윗글을 근거로. 그러면 보통 거의 99%의 정답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윗글을 근거로. 그다음 아래 나열된 항목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하냐 해서 마지막 문단에서 이 중에 뭐가 맞냐 이걸 찾는 건데 만약에 뭐 두 번째 문단을 근거로 아니면 뭐 세 번째 단락을 근거로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것은 혹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는 본문을 먼저 보면 또 시간 낭비거든요. 반드시 이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기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 각각 요구한 부분에 가서 내용을 본 다음에 개조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은 이런 류의 문제는 반드시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요구하는 부분에 가셔서 답을 대조하셔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령은 이렇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항상 먼저 보시라고 했어요. 1번 문제. 菲菲画画是为了 페이페이가 그림을 그린 것은 뭐뭐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페이페이가 그림을 그렸다. 뭐뭐를 위하여. 이게 나올 때까지 쭉 보시면 돼요. 페이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得了抑郁症 뭔가 증을 얻었네요. 为了战胜这种病 이 종류의 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为了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녀는 줄곧 각종 방법을 사용했고 그중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래서 페이페이 그림을 그리다 뭐뭐를 위하여 이 세 개의 어떤 내용 단락들이 다 나왔네요. 자, 그중 그림 그리기는 그녀가治疗 일종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증을 치료하는 자가 아니면 셀프 치료 방법이었대요. 그럼 뭔가 병치료법이었네요. 읽어볼게요. 프렌치, 돈 버는 방법. 그 다음에 후어더 칭찬, 칭찬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治疗 일종.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증을 치료하려고. 그럼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위챗의 모멘트죠. 번역 표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답 뭐예요, 여러분? 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나오고 콜론이 나오면 얘네 부분이 다 정답을 찾게 해주는 루일이 있었죠. 네, 키워드가 된다. 그 뒷부분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은 바로 이제 밑에 보시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면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빼빼였고
몇 년 전에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리고 이 병과 싸우기 위해서 그녀는 줄곧 각종 방법을 시도했었고, 그중 그림 그리기는 그녀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셀프, 자기 스스로의 치료 방법이었다 합니다. 사실 저도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우울증이 왔었어요. 저게 제 성격에 설마 그랬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병원 선생님이 그림 그려와라. 뭐 예쁜 접시를 모아봐라. 목욕하고 그러니까 세신사에게 한번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감정과 몸을 즐겁게 하는 일들 이런 걸 하면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때는 안 믿었거든요. 운동도 하고 근데 정말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조금 마음이 그런데 하신다면 여러분 자기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낫습니다. 저 안 날 줄 알았거든요. 나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웃으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파이팅! 문득 이 글을 보니까 좀 여러분께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페이페이는 그 SNS상에서 아까 두 번째 문제 기억나시죠? SNS상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는데 아까 제가 살짝 질문 드렸던 우리 중 아무도 페이페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SNS에 뭘 올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의무사항 문제는 요거 빼고 나머지가 정답의 위치다. 페이페이가 SNS에 뭐를 올렸다가 나올 때까지 쭉 보셔야 돼요. 쭉 보다 보면 쭉 보다 보니까 어머 너무 고맙게도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에 바로 답부분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SNS 상에 근데 사실 是叫平台가 SNS라 소셜 플랫폼이다 이런 단어 의미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똑같은 단어 나왔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 답을 찾는 거니까. 뭘 발표했냐면 자기가 그린 빈즈, 자기가 그린 병을 발표했대요. 그럼 정답 무엇입니까? A. 그림을 만드는 과정. 두 번째는 병을 치료한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인물화의 비율. 마지막 자기가 그린 병. 정답 그래서 D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자기가 그린 병을 그림에 올렸다고? 와, 이 사람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을까? 너무 재밌네. 글을 계속 읽어야지. 이러고 있다면 미안한데, 笨蛋, 바보입니다. 浪费时间, 한 번 더. 시간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많은 문제, 긴 글을 빨리빨리 읽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첫 줄 답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땡큐, 시시해 하고 다음 문제를 보러 가셔야 돼요. 이게 올바른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글에 푹 빠져가지고 내용 막 읽고 막 이거는 집에서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선 절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잔소리 다 했으니까 원래는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 내용 궁금하실까 봐 해석을 하고 넘길게요. 자기가 그린 벽을 올렸대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그림 오른쪽에다가 이 그림은 한 시간을 써서 완성한 것입니다. 한 시간 만에. 그래서 보시기에 약간别扭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아츠 다음번에 화환시 그림 그릴 때는 후에 말 것입니다. 花更长时间, 더 긴 시간을 써서 더욱더 완벽한 작품을 완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看到他的作品后, 그녀의 작품을 본 다음에 아주 많은 네티즌들이 구리 격려했습니다. 그녀에게 계속 화시아치 그리세요 라고 격려해 주세요. 하지만 또한 有人说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他根本没有画画的天赋. 그녀는 근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다. 굳이 이렇게 막 굳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또 마음 안 된다. 약간 좀 그래도 걱정해 준다시고 얘기를 했네요. 把时间 시간을 浪费在这儿. 여기에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이니까 흔히 말하는 너 티니? 이런 말 해주고 싶네요. 자, 이제 내용은 이랬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풀고 우리는 바로 3번 문제로 넘어갔어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看到否定的评论之后, 이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본 다음에 페이페이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거는 문장 나오고 콜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다가 역시 정답이 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쭉 봤을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 나올 때까지 쭉쭉쭉 보셔야 돼요. 보시다 보면 다음 문단 처음에 看到否定的评论之后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정답이 있죠. 菲菲没有生气, 화를 안 냈대요. 오히려 딴定的 침착하게 리은의 글을 남겨서 썼다고 말했습니다. 뒷부분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화 안 냈다, 침착했다. 정답 어디 있습니까? A. 因为生气 결코 화내지 않았다. A가 답이네요. 굉장히 낙심했다. 격려를 받았다. 그 다음 그 사람을 무시했다. B 하면은 뭐 정리하다 이런 뜻 아니고 여기서는 신경 쓰다. 그래서 뿌리 혹은 메요리 그러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경 껐다라는 말이에요. 답은 지금 화내지 않았다입니다. 자 이제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용이 또 재밌어서 읽고 있다? 안 되죠.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다음 문제를 보낼 것입니다. 根据上文 윗글을 근거로 아래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해서 다음 문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은 이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은는 본문부터 가지 마시고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기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윗글을 근거로 있긴 하지만 보통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문단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답을 대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시겠죠? 풀이법은 이렇고 해석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아, 네, 수어도 또 말씀 맞습니다. 我没有画画的天赋. 저는 그림 그리는 재주는 없어요. 这幅画的凭证. 이번에 그린 화병, 꽃병은, 병은 整体的比例, 전체적 비율 역시나 모두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对我来说, 저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画画是 그림 그리기는 治疗我的病的, 제 병을 치료해주는 好方法, 좋은 방법입니다. 通过画画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我可以할 수 있어요. 把我的内心世界 저의 마음속 세계를 呈现在 어디에 띄어 보일 수 있다. 画面之中 그 화면 가운데 보일 수 있었습니다. 쌀만만다 그리고 천천히 찔려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1층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윗글을 근거로 아래 정확한 것을 보게 볼게요. 여기서 현혹되면 안 돼요. 어떤 것을 현혹되냐면 이거 맞는 말인데 이거 우리 엄마가 자주 했던 말인데 이렇게 맞는 말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와야 답이에요. 볼게요. 예술가들은 모두 비교적 민감하다. 내가 저번에 만났던 예술가 A씨. 너무 예민했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그 네티즌은 화가였다.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판단한다면 화가겠지?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셀프의 그림은 그 함축되어진 의미가 아주 굉장히 심오했다. 내용이 되게 깊었을 거야. 아픈 사람이 그렸잖아.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술은 그의 뼈다 표현할 수 있다. 마음속의 감정을. 이것도 맞는 말인데 스스로 먼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본문의 근거로.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예술 작품은 모두 이한적 함유하고 있습니다. 창작자의思想, 진간, 사상이나 감정을 다 담고 있대요. 그래서 답이 B인 거죠. 이게 맞는 말이라서가 아니고 본문에 이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되게 육구머리가 되게 많아요. 어려운 어휘가. 이 답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냥 막 질러대는 거죠. 막 책임감 없이. 근데 뒷부분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과정이니까 정말 볼 필요가 없구나.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 뿐입니다. 그냥 답 찾았잖아요. 그 다음 말에는 뭐예요? 옆에 페이지, 아니면 혹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 3은 전략 싸움입니다. 막 내용 다 읽고 막 감상하고 막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에게 되게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내용 볼게요. 감정과 예술적인 언어는 어떤 예술 작품 속에서도 모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한 방면으로는 그의 뼈다, 또 나오네. 마음속의 감정을 표현해줄 뿐 아니라 또 한면으로는 불러일으킵니다. 감상자들의 심적인 공감대마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게 디센트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작품 가운데 있는 예술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되게 신기하지만 모두가 느끼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 미나쌤이 한국어로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단어가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 말도 되게 어렵겠어요.
그냥 답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냥 네가 헷갈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막 지를 거야 하고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막 6급당을 막딱 집어넣었어요. 고급 어휘들을. 그렇기 때문에 볼 것만 보고 빨리빨리 넘기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 쓰기로 넘어갑시다. 쓰기가 계속 어법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법적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다 그러면 이 전달, 전달, 전달 제가 매달 적태고 찍지 않습니까? 적중 특강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보시면 받자문도 배우고 빼우자문도 배우고 뭐 되게 다양한 어법 구조를 많이 배우고 요즘 구조조사 더더더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번 달 영상에 다 넣어놨으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또 이번에는 어휘 짝꿍 문제가 좀 오랜만에 또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어떤 유형이 나올지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본은 제시되어진 어휘들의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것이겠죠? 여우자는 기름에 튀기다 이거 레이는 어떤 부류입니다. 그래서 튀김류겠어요. 오늘은食品, 식품하고 이렇게 짝꿍입니다. 튀김류, 식품. 그다음에 순서는 깊이 받는다 해서 사과머리죠. 셔은 뭐가 떠올라요? 셔황잉 오늘도 이렇게 짝꿍어휘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젊은이. 작은 빼도 박도 못하는 수런이 무엇입니까? 深受 깊이 받는다. 뭘 받아요? 深受 환영, 환영을 받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환영을 받는다 할 때 요 가운데 누구의 환영을 받는 대상을 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구조조사 덜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오늘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들에게 깊은 환영을 받으면 深受 중국인의 환영 요 사이에 넣어주면 돼요. 오늘 내용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뭔가요? 남아있는 나이가 추억이네요. 튀김류의 음식이에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완성이 되었어요. 정답 보면 튀김류의 음식은 순수 깊이 받는다. 젊은이들의 환영. 그리고 아까 구조조사 덜을 넣어도 괜찮고요. 마지막에 환영 대신에 씨알, 사람을 듬뿍 받고 있다. 이렇게 또 교체도 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화인위는 다 보시다시피 외국어죠. 그다음 삐야오더 필요한 것이란 뜻이고 이렇게 짝꿍이네요. 장워의 장자는 손바닥 장자입니다. 원을 잡으라. 그래서 장악하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 뭔가 꽉 잡은 느낌이죠. 그래서 마스터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마스터하다, 외국어를 완벽히 익히다. 장워와입니다. 그 다음에 事实分인데 是的가 있으면 是的 강조 구문일 가능성 거의 99.9%. 그래서 是十分必要的 한이 덩어리겠네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해서 十分必要를 강조하기 위해서 是的 사이졌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은 하나의 문이라고는 절대 안 되죠. 얘는 학문, 지식 이런 거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어 세는 양서로 나온 것입니다. 자, 우선 술 먹고 옹을掌握 外语였습니다. 외국어를 마스터하다. 그리고 이 말이 외국어를 꾸미는 말이었죠. 그래서 한 개의 외국어를 마스터하다 했고요. 아까 是的 강조 구문이 있었습니다. 是的. 그래서 과사에 있는 수라 十分必要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전체 주어는 하나의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얘가 주어가 될 테고요. 이것은 어떻게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 모드로 나왔습니다. 네, 답을 볼게요. 掌握一门外语 하나의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事实分必要的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네, 문제 완성이 되었어요. 다 완성시키고 나면은 쉬웠네 하지만 와서 혼자 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호응 관련 문제들은 평상시 잘 익혀두지 않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끝나도 노트에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아요. 자, 다음 볼게요. 这套, 이 타워트 세트, 조, 벌 이런 것은 양사이죠. 구조조사 더 문제 이번 달에도 나왔습니다. 이 더는 앞에 수러가 나오고 수러한 정도가 뒤에 정도 보호하다이고요. 특히 보호 같은 경우는 정도 부사 플러스 형용사 구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앞에는 동사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说得很好 말하는 정도가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이 구조 안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를 또 찾으러 가야겠네요. 방안은 방안이고요. 완美는 아주 완벽하다. perfect. 발음 괜찮았나요?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에는 수지는 동사로 설계 디자인도 있지만 명사로 이제 동사로서 설계하다, 디자인하다입니다. 지금 구조 보면 얘가 동사고 구조서서 다음에 얘가 보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되어진 디자인된 정도가 아주 완벽하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세트로 묶여져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양사가 지금 꾸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주어 자리로 오게 되겠네요.
답을 확인해 보면요. 这个方案设计的很完美。이 방안은 설계 디자인된 정도가 아주 완벽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우셔는 신문사입니다. 그럼 이제 떠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샤는 이상적이다인데요. 얘는 굉장히 좋다. 왜냐면 네가 되게 이상으로 꿈꾸는 좋은 직업은 무엇이냐. 이럴 때 이제 리샹의 职业是什么? 리샹 좋다라는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따위하고 오늘 짝꿍이에요. 대우 회사의 어떤 대우 대접이 되게 좋다, 이상적이다. 그래서 따위 리샹, 따위 很好, 따위 不错. 이런 짝꿍이고요. 출제하는 회사든 양사니까 이렇게 짝꿍이겠네요. 마지막 삥뿌는 결코 못마지 않다로서 부사니까 수로 앞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라는 리상, 이상적이다고요. 그 다음 부사어가 붙어서 결코 이상적이지 못하다. 둘이 짝꿍이네요. 뭐가요? 대우가 결코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얘가 주어일 테고요. 마지막 어떤 대우예요? 누구의 대우? 이 회사의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HSK하고 이제 회화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건 지금 사장님들이 안 들으시면 좋겠네요. 학생들보다 직장인분들이 저희 수업을 훨씬 더 많이 들으세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즘 호캉스가 아니고 학캉스라고 다 이제 다 배우는 데 집중하신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그러냐 했더니 다 이직 준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이 이유이지 않으실까. 오히려 사장님이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요. 이 신문사의 대우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必须,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사어죠. 이지은 의견인데 오늘은 쩡추랑 짝꿍입니다. 쩡추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 생각을 구하다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짜증추는 그 일이고 마지막 콰이지 너무 중요한 직업이죠. 회계사의 명사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우선 짝꿍은 쩡추 이제 의견을 구하다 일 테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의견이겠어요? 어떤 사람의 의견이겠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콰이지 이 단어 알아야겠죠. 듣기 해서 진짜 좋아요. 회계사 의견을 구하다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부서必须가 붙어서 반드시 회계사 의견을 구해야 된다 고요. 누가요? 그 일은요. 그 일은 반드시 회계사 의견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답을 찾아보면 그 일은 반드시争取 구해야 됩니다. 회계사의 의견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걸 한국어로 잘못 넣었네요. 관용어가 아니고 네, 주어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회계사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오타 검수를 여러 번 했는데도 이렇게 오타가 나오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수요일 이제 대비 적중 특강을 좀 마무리할 거예요. 얼마 이제 오래 남지 않았는데 아마 한 해 처음에 세웠던 어떤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지금 완성시켜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다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HSK 시험이 혹시 한 해의 어떤 목표이셨다면 모두들 그 목표 잘 완수하시면 좋겠고 또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내년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허이생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 하시면 됩니다. 시험 혹시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잘 보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네, 저쪽들과 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안녕.